자, 카페24를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상품 올리는 거니까 상품 등록에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 등록도 좋지만 저는 일반 등록으로 올리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일반 등록으로 올릴 때 보면은 메인에 진열하는 여부가 있어서 바로 메인에 진열하기가 쉬워요. 근데 간단 등록의 경우는 메인에 진열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간단 등록을 하시고 나서는 메인에 진열하기 위해서 소 작업을 좀 더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 등록으로 올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역시 진열 상태 진열함, 판매 상태 판매함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품 분류를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제 카테고리엔 사실 마땅한 분류는 없어서 저는 액세서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액세서리로 들어왔고, 블라우스는 아니니까 선택된 분류는 블라우스는 삭제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메인 진열에는 추천 상품과 신상품 영역에 진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표시 제한은 지금 모두에게 어차피 표시되게 할 거니까 모두에게 표시로 놓겠죠. 상품명은 아까 지었던 엑셀에 있는 이 이름을 그대로 긁어 올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상품 간략 요약 설명이란 부분을 다룰 건데, 휴대용 미니 손난로 배터리, 보조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상품에 대한 요약 설명을 적어주세요. 이거는 어디에 뜨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품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뜨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내용 적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24 안에서는 요 요약 설명을 적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상세 설명 부분에 에디브 작성과 직접 작성이 있지만, 지금은 상세 페이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을 활용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가 저는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엔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지 삽입을 눌러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넣을게요. 이번에 가져온 게 손난로 보조 배터리. 여기서 손난로였죠? 이렇게 떠버리네. 파일 이즈 투 라지. 이건 뭐냐면 이미지가 너무 크대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 포토샵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이미지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 들어간다라는 에러가 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해서 잘라서 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내가 캡처를 해서 일부분을 캡처해서 넣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긴 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아직 우리가 포토샵을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 포토샵을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좀 잘라온 후에 다시 넣을게요.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쪽 업체에서 만들어 준 거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긴 상세 페이지를 못 넣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응형 페이지나 지금처럼 모바일하고 PC를 같이 활용하는 페이지들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길게 올리지 않고요. 보통 가로는 820, 세로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로 짧게 여러 개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지금 저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예제를 가져왔더니 아마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손난로라고 저장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불러와 보니까 꽤 길죠. 얘가 원래 사이즈가 몇인가 한번 봤더니 21,691호 엄청 긴 사진이긴 했네요. 우리 조만간 이거 나누는 거 배울 거니까 그냥 미리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나눠 볼게요. 제가 나눌 위치에다가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자 보이죠? 자를 끌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또 밑으로 내려서 내가 나눌 위치에 이렇게 자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림이 잘리진 않도록 이렇게 그림과 그림 사이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얼마나 잘게 자르느냐는 이제 그림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자르는 편이기는 해요. 보통 내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상세 페이지는 가로가 860에 세로는 보통 1500에서 1500은 좀 작은 거고 한 2000에서 한 2500 안쪽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이미지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잘 빨리 안 뜨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PC에서도 다 같이 빨리 뜨게끔 하기 위해서 짤막한 이미지들을 올리도록 제한하는 데들이 많아요. 옥션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는 나중에는 이렇게 자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하니까 그때 조금 더 볼게요. 요 부분은 넣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노리는 건가? 이따가 여기는 제가 빼고 넣을 거예요. 이 밑에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금 파랗게 뭔 선 같은 게 하나씩 생겼을 건데요. 요거는 가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이드는 실제 우리 가이드는 안내선이에요. 실제 자른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분할 영역 도구라는 게 있고 여기서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을 만들면 얘네들대로 이렇게 툭툭툭 잘려져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할 때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로 가면은 얘네를 잘라서 하나씩 자른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어렵죠?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어려우실 건데 지금 한 18조각 정도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요거를 지금 선택을 해서 얘네를 저장하겠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폴더 내 PC에 있는 USB에다가 손난로 보조 배터리에다가 손난로 JPG로 저장하겠다 해주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돼요. 요거를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포토샵 책에 그때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어쨌든 한 번에 올리려고 했더니 하필 예제가 제가 쪼개야 됐던 예제가 있어서 조금 나눠서 올리게 됐고요. 자, 일단 여기 손난로 보조 배터리 들어가 보니까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죠. 요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조각난 상태로 다 들어있어요. 이 18번 빼고 나머지를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졸지에 제가 아까 한 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개를 올리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요 옆에 다중 이미지 삽입 요 폴더 모양을 누르고 여기다가 선택해서 파일을 고르시면 돼요. 아까 이미지스에서 18번 빼고 올릴 거니까 17번까지 열기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올려졌다라는 퍼센티가 보이고 여기까지 다 올릴 거니까 그대로 체크 하고 그 위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삽입.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조각난 것들이 다 올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조각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빼고 싶은 조각은 뺄 수도 있는 거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위탁하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가 같아서 가격 비교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직접 작성을 일단 올렸습니다. 만약에 상세 페이지 하나로 되어 있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걸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라지 파일 뜨는 분은요, 제가 일단 쪼개는 거는 지금은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쪼개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모바일 상세 설명은 상품 상세 설명 동일 이용할 거고요. 요 밑에 검색어는 내 카페24에 누군가가 이제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찾을 때 검색어예요.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로 보조 배터리 또는 손난로 배터리, 손난로 보조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검색어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가 얘가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제가 2개씩 올린다 라고 했었으니까 요거 2개라고 이렇게 제가 뒤에다 적어 놓을게요. 너무 뒤쪽이니까 뭐 1+1 세트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거는 맘대로. 그래서 소비자가 그러면은 한 7만원짜리를 내가 아까 얼마에 올리기로 봤나 봤더니 제가 4만원에 올리고 배송비 없게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7만원짜리를 공급가는 냅두고 요 판매가, 공급가는 그냥 적당한 가격을 적으시거나 하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인다, 그 도매국에서 사온 단가를 적으셔도 되고, 판매가가 중요한 거니까 판매가는 아까 보니까 4만원에 올리겠다고 했죠. 그럼 판매가를 4만원. 자, 아까 여기서 판매가를 직접 계산을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판매가를 대략적으로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한 가격으로 여기다 입력을 아예 하셔도 돼요. 자, 구매 제한은 넘어가고요. 따로 구매 제한을 걸 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2개를 한 제품으로 묶어서 팔 거기 때문에 최소 구문 수량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옵션이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상품이 도매국에서 어차피 이 상품밖에 안 파는 것 같거든요, 색깔은. 그러니까 옵션은 지금은 없네요, 그죠? 그럼 사용 안 함. 재고 관리는 내가 만약에 재고 수량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만약에 재고 관리를 아예 설정 안 하실 거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재고 수량과 안전 재고를 입력을 안 하면 연계로 적용이 돼서 품절 처리로 뜨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재고 수량 부분에 금액 이게 이제 몇 개다라는 걸 적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안전 재고를 파악해서 확인할 수도 있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재고 한 10개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 다음 이미지에서 여기 상세 이미지를 등록할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포토샵을 다 배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올릴게요. 그리고 밑에 추가 이미지를 올리는 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혹시 넣을 이미지가 있다면 추가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쪼갠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조금 넣어볼까 해요. 만약 이렇게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 이미지는 끌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못 모양이 나오는 게 그 추가 이미지가 들어가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이미지 꾸미기는 여기에 이렇게 어떤 데코레이션이랄까요? 그런 걸 넣을 때 이용하시는 건데, 만약에 필요 없는 경우는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제작 정보 부분에서는 자체 제작이냐 공급사냐 이런 내용들을 넣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카페24는 이런 부분들을 넣지 않아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구매자가 이제 볼 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걸 추천은 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도매국 창을 뜯어서 옆으로 옮겨주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에어로 스냅으로 들러붙으면서 옆에 창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화면이 요거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두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죠. 화면을 작게 볼 때는 컨트롤 휠을 굴리면은 작게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서 볼 수 있으시니까 두 화면을 같이 보면서 작업한다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듀얼 모니터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옆으로 보내면 되겠지만 보통 듀얼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제조사부터 찾아볼게요. 제조사는 이음전산이네요.
그럼 여기 자체 제작이 아니라 이음전산 이렇게 등록을 해서 넣게 되겠고요. 대표자 명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냥 이음전산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조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넣겠는데 스마텍이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브랜드는 등록 없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원산지는 아까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서 중국이네요. 원산지는 중국.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콘 안 넣을 거면 넘어가고 배송 정보. 아까 배송 정보 제가 4만원 하면서 무료 배송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럼 저는 무료 배송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국내 배송이고 기본 설정 보기에서 여기 보기를 눌러보시면 배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배송 방법 택배고 여기서 배송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배송비를 지금 무료로 해가지고 저장하면은 이제 배송비 설정이 무료로 들어가셨겠죠? 근데 보통은 이게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은 무료, 어떤 상품은 유료로 안 넣고요. 배송비를 보면은 얼마 이상은 무료 이런 식으로 세팅을 아예 해서 그대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금액에 따라서 4만원 미만이면 배송비를 내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4만원보다 큰 경우는 배송비가 무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긴 됐고 그 다음 추가 구성 상품 있으면 넣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넘어가고 관련 상품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는 거예요. 상품 추가를 하면 내가 올려놓은 상품들이 뜨는데 지금 보면 보조 배터리랑 관련된 상품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적어도 이거 키워드 그리고 디스크립션 그리고 상품 이미지 알트 텍스트 이 정도는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라우저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입력되는 문구거든요. 그러면서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제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틀을 그대로 두시게 된다면 그냥 브라우저의 타이틀은 아마 제품명 정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바꾸고 싶으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타 태그의 얼터 여기는 뭐냐면 페이지 제작자명 근데 이건 굳이 필요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도 내가 걸려 나오게끔 하겠다 하면 브랜드 같은 걸 넣으셔도 되긴 해요. 메타 태그의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페이지의 요약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키워드랑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보통 한 12개의 문장이나 짧은 단락을 적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키워드는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 그러니까 키워드. 그 다음 상품 이미지 알트 텍스트. 아까 요거 질문이 있어서 좀 더 얘기하자면 검색 엔진은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림은 못 읽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대신에 검색 엔진한테 이 이미지는 무엇에 대한 이미지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알트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키워드, 얘도 키워드, 얘도 키워드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되셨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휴대용 미니 보조 배터리, 콤마 보조 배터리, 또는 휴대용 배터리, 휴대용 손난로. 아까 키워드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적고, 메타 태그 디스크립션도요. 이렇게 뭐 적고, 상품 이미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세팅했으니까 상품 등록 누르면은 이제 상품이 저장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전기 손난로 올린 거 보이죠? 이렇게 베스트 상품의 앞에 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이렇게 상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보이는데, 여기 추가 이미지들 보이죠? 지금 제가 그냥 막 잘라서 넣다 보니까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이런데, 보통은 1:1 사이즈로 만들어서 넣게 되고요. 이 밑에는 지금 짤막짤막한 거를 연결했지만 잘린 것 같은 느낌 안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진의 중간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의 가운데를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게 뚝 떨어져서 보이니까,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잘라야 될 때는 상품과 상품 사이, 그러니까 이 사진과 사진 사이 이 부분을 잘라야 티가 안 나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까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면 되세요. 지금 어차피 4만원 이상 배송 무료인데 미만, 그죠? 예, 되네요. 상품 금액이 6만원, 결제 예정 금액이 왜 6만원인가 했더니 깔창이 들어가 있었네. 깔창 빼고, 그죠? 그러면 아까 그죠? 저번에 이제 넣어놨던 게 아마 깔창 2개 넣어놨었나봐요. 그래서 그렇고 4만원, 그죠? 배송비 없고. 그래서 배송비는 우리가 정책을 책정해서, 어차피 우리 몰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게 아마 일반적인 오픈마켓하고는 좀 다른 점이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 저번 시간에 한해서 이제 3번째 올려봤네요. 하나는 우리 간편 등록으로 올렸던 거, 하나는 일반 등록이 돼 우리 책에 있는 예제로 올렸던 거, 그리고 이 2개는 도매국에서 상품을 선정해서 올렸던 거, 이렇게를 올려보셨거든요. 참고로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수업을 마칠게요.